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도 오는데 어떻게 잘 지내시는가요? 예,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또 김유열 TV의 김유열입니다. 오늘은 그 농어촌 체험 지도사 인증 자격 4회차를 진행하러 왔습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농어촌 체험 지도사 인증 자격 취득하기. 이제 이 목적은요, 농어촌 체험 활성화 정착을 위한 농어촌 체험 지도사 인증 자격 취득하기입니다. 제 4회차죠. 오늘은 농어촌 체험 지도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알아보러 왔어요. 비도 오고. 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으면 좀 눌러주시면 보다 더 좋은 콘텐츠로 우리 대표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내일은 이제 강진으로 가서 또 이 똑같은 강의를 할 건데요. 4시간, 7시간이 예정되어 있네요. 오후에는 또 실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그 체험 지도사 인증 자격 그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건. 핵심적인 내용만.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저에 대한 소개는요. 저는 이름이 김유열이고 직책은 익산 황등에 있는 스마트 경영 연구소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학 학사, 브랜드로 농업행정 석사, 그다음에 6차 산업으로 농업행정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농촌활력과장 역임을 했고요. 농업기술원 연구관, 농촌신활력 단장 4년 역임하고 농촌진흥청 컨설턴트 역임을 했고 농어촌공사의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전라북도 경북특별자치도 6차 산업 현장 코칭위원도 돼 있고요. 현재는 익산 황등에 있는 스마트 경영연구소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오늘은 체험 지도사의 역할이란 것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는 시간이죠. 농어촌 체험 지도사의 역할입니다. 농어촌 체험 활동의 그러면 의미는 뭐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험 운영자의 측면하고요, 체험객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운영자 측면에서 보면요, 농촌 마을의 독특한 자연 경관과 농촌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리고 유무형의 지역 자원을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상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농촌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그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연 자원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 문화 자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회 자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도 있고, 또 기타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자원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자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자원이라 하면은 뭐 자연 물과 산, 강,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좋은 어메니티를 우리가 자연 자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문화자원은 사실상 그 우리 농장에 있는 자원만 가지고 하려면은 좀 자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근방에 한 10km까지는 저는 조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뭐 다보탑도 있을 것이고, 또 역사 박물관도 있을 것이고, 많은 또 지역의 문화유산을 그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전통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문화 자원이 있나 좀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사회자원이라면은 학교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교도소라든지, 뭐 교도소라고 하면 또 뭔데, 교도소 세트장이 또 익산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교도소가 아니라, 뭐 그런 데는 견학을 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익산 같은 데는 교도소 세트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자원은 여러 가지 뭐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사회적인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회자원을 좀 조사해봐라는 말씀이고, 기타 자원도 또 여러 이 외에도 이제 유무형의 자원들이 전통적인 그런 농촌 문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농촌에는 산재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충분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농장 내부 자원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보통 한 10km 이내까지는 이런 자원들도 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체험적 측면에서 보면요, 농촌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요인은 뭐냐면은 이 소비자들이 일탈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이거죠. 틀에 박힌 그런 도시 생활만 하다가 지적 체험도 하고 싶고, 또 대인 교류감도 갖고 싶고,
또 자연과 어떤 그 숨 쉬는 공간도 좀 오랜만에 좀 시골에 가서 숨도 좀 쉬고 싶고, 모험감도 느끼고 싶고, 이색적인 체험도 하고 싶고, 창의적인 체험도 하고 싶답니다. 이런 수요자들의, 소비자들의 그런 욕구들을 우리가 이제 농촌에 그런 산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잘 조사해 놨다가 우리가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욕구를 충족을 시켜줘야만이 제대로 된 농어촌 체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체험 운영자 측면하고 체험객 측면을 생각해라 이거죠. 우리 지도사로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영자 측면에서는 자원을 잘 모아놓고 또 양식에 저희가 이제 첫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양식을 좀 보여드렸죠. 농촌 체험농장 자원조사서라고 있어요. 그 자원조사서에 의해서 우리가 자원을 조사를 해야 되고 이제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사회자원, 소득자원, 인적자원 뭐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제 조사를 해보는 게 좋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죠. 그 다음에 체험객 측면에서 보면요, 일탈감이나 뭐 여러 가지 지적 체험이라든지 대인 교류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거 나오죠.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촌 자원을 이분들과 매치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농어촌 체험 지도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체험농장 운영자 측면에서 체험을 하는 이유를 좀 써봐라. 주관식으로 이제 실제 강의할 때는 이제 이게 진짜로 이게 좀 써봐야 돼요. 그 다음에 체험농장에 오시는 체험 고객 측면에서 오시는 이유는 7가지로 설명을 해봐라. 그래서 아까 7가지는 체험객들의 그런 욕구를 써주시면 돼요. 뭐 일탈감 그런 거, 숨 좀 쉬고 싶고 이런 거. 그래서 농어촌 체험 지도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경제적인 효과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체험객들이 농촌에 온다는 것은 사실상 돈을 쓰러 온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역 농특산물의 개발과 새로운 판로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냥 체험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농촌에 그런 좋은 그런 농산물도 또 사가는 역할도 해요. 그 다음에 뭐 신선한 농산물 판매, 그렇죠. 그 다음에 체험객 유치, 이제 체험객 1인당 뭐 2만원 받으면은 뭐 만원. 근데 지금 공감여행이라고 지금 또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감여행이라고 이제 지원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보통 한 2만원 받잖아요. 그런데 이 만원을 좀 보조해주면은 만원만 소비자들은 내기 때문에 농촌 체험이 굉장히 또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공감여행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좀 체험객을 도농교류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중간조직 그런 홈페이지 꼭 검색해 보실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뭐 전남 같으면은 전남 6차 산업지원센터라든지 전라북도 같으면 전라북도 6차 산업지원센터라든지 충남이면 충남 6차 산업지원센터가 이제 각 도마다 있잖아요. 뭐 그런 데서 이제 또 지원도 해주고 또 시청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가 보시면 시에서도 이제 또 자체적인 사업으로 이런 체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꽤 있습니다. 이게 찾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체험 지도사의 역할이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또 사회적인 효과,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지명도도 향상시키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뭐 5만 명, 6만 명 오면 지명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문화 교류의 활성화가 되고 지역의 리더가 될 인재를 확보할 수가 있고 지역 내외의 홍보 활동이 강화되고 인적 네트워크가 확대가 된다. 도시민의 정주 유도, 또 도시민들이 이제 체험을 하고 나서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효과는요,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촌다움을 보존한다. 그래서 상하수도, 도로, 생활환경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나 체험객들이 많이 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리고 환경 정비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마을 단위로 또 면 단위로 어떤 인프라를 또 개선하기도 하고 유기농업과 환경 친화형 농업으로 농지를 보존하게 된다. 환경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험은요 이렇게 세 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충 설명으로 가서요, 우리가 이제 아까 금방 한 얘기예요. 농어촌 체험 지도사가 이와 같이 경제적인 효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효과, 그 다음에 환경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시험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체험지도사의 역할, 도시민과 농어촌 교류의 매개자다. 그래서 우리가 참 도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정보에 잘 얻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농어촌 체험지도사가 이 도시와 농촌 간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는 얘기고요. 지역 해설을 통해서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전달자다.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시연,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가야 되겠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는 분위기 메이커다. 그 다음에 즐거운 여행 연출자이고 웃음을 주는 사람이다. 농촌의 새로운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개발자다. 그 다음에 체험 지도를 통해서 농촌 관광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해 나가는 농촌 문화 콘텐츠 닥터다. 아주 이름이 좋네요. 농촌 문화 콘텐츠 닥터.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준비, 진행, 정리까지 해낼 수 있는 운영자다. 그렇죠? 농촌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홍보 마케터다. 그 다음에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사람이다. 체험객들을 보호해주는 안전 지킴이 역할도 한다. 그래서 참 굉장히 할 일이 많죠. 체험지도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을 한번 보도록 돼 있고요. 벌써 끝났는데 오늘은 체험 지도사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체험 지도사가 아까 경제적인 역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참 환경적인 역할,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 지도사는 이제 체험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막 그 목적만 두지 말고요. 사실 도시민들이 이렇게 도시에만 살다 보니까 사실 농산물을 먹고 살잖아요. 또 그런데 농촌에 이 농산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간접적으로나마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체험해보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농촌에 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체험 지도사들이 농촌과 그런 도시민들을 잘 연결을 해줌으로써 도시민들도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농촌도 살고 이렇게 상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농어촌 체험 지도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 간을 연결해주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지역 해설을 통해서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전달자다. 그래서 농촌이라는 것이 겉으로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해설을 하면은 굉장히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땀과 노력의 결과다. 뭐 체험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체험 지도사가 계획을 짜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근데 즐거움을 주는 것도 이제 우리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농촌의 새로운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을, 그래서 우리 농어촌 체험 지도사는요 굉장히 부지런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지역의 자원이 또 바뀌거든요. 이제 제가 뭐 1년 전에 뭐 이런 자원밖에 없었는데 또 1년 후에는 새로운 자원들이 많이 생겨난다 이거죠. 그럼 그런 자원들도 또 파악을 해야 되고, 제가 서산에 할머니들이 반란이라는 농장으로 한번 견학을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과 체험이라 간단하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저녁을 먹고 점심인가 하여튼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점심이네요.
우리가 점심 식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식당을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실치회 횟집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서산에서 얼마 안 되는 해안가에 있는데, 그래서 실치회집에 가서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실치회를. 그래서 우리 아까 사회자원 조사를 하겠죠. 우리 농어촌 체험 지도사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짤 때 그 농장 내에 뭐 자원이 얼마나 있겠어요. 좁은 농장 내에. 농장 내의 자원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농장 외에 그런 관광 자원도 좀 조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 오신 분들이 우리 농장만 보고 가진 않아요. 그 주변에 뭐가 있는가, 또 새로운 관광지라든지 또 볼만한 관광지가 어디냐, 또 식당은 어디냐, 또 잘 때는 어디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할머니들이 반란 그 농장에서는 이렇게 그 팜플렛에 그 인근의 관광지라든지 인근의 맛집이라든지 이런 걸 아예 다 거기다 같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농장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인근의 그런 연계를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오셔서 제 강의를 들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저는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타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농어촌 체험 지도사 과정이 있는가 봐가지고 한 번쯤은 이게 자격을 취득해 놓으시면 체험 농장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또 유익하셨다면요, 비도 오는데 금리을 TV 검색어에서 다른 뭐 콘텐츠도 많이 보시고요,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